자, 데이 1에서 자바 클래스 이번에는 베어리어블 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말로 뭐 변수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ublic static void main. 자, 요게 있어야 자바 프로그램이 시작과 끝이 생긴다 그랬죠. 자, 그리고 요 메인 그 괄호 안에다가 스트링 아그스 이렇게 해주는데 요 대괄호의 위치가 제가 아까 여기 자료형 그러니까 스트링 뒤에다가 적은 적도 있고요. 아그스 뒤에다가 적은 적도 있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둘 다 작동은 잘 돼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이 스트링 뒤에다가 적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요것도 틀리면 실행이 안 되실 수 있어요. 대소문자랑 기호 같은 거, 위치 이런 거 잘 적어 주시고요. 자, 일단 저희가 이제 출력은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게 됐으니까 이거는 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변수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단적인 예를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10이라는 숫자를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출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실행하면 출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제가 10이라는 숫자를 한 3번 출력할 겁니다. 3번. 출력문을 3번 이용해서. 자, 이렇게 하면 10을 3번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10이라는 숫자를 제가 3번 출력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10을 출력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20을 출력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20을 3번 출력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바꿔야겠죠. 근데 이렇게만 바꾸면 21번에 12번 이기 때문에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바꿔주고 여기도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래야 20이 3번 나와요. 자, 그래서 이게 내가 똑같은 값을 여러 번 사용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숫자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내가 이 똑같은 숫자 3번 표현한 이 똑같은 숫자를 바꾸고 싶을 때 아까 10에서 20으로 바꿨죠? 20에서 30으로 바꾸고 싶으면 똑같은 숫자를 3번 출력하고 싶은 거니까 이걸 3번 다 바꿔줘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라도 내가 안 바꾸면은 여기 똑같은 숫자 3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3개면은 할 만한데 똑같은 숫자를 이제 10개를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내가 30이 아니라 40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다 40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벌써부터 하기 싫어집니다. 10개 너무 많으니까 5개로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값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그 값을 여러 번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똑같은 값을 여러 번 표현을 하게 됩니다. 코드상에. 근데 이게 이제 한번 수정이 일어나게 되면 되게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변수 같은 경우를 변수를 사용하면 이게 훨씬 편해집니다. 자, 변수는 그냥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 또는 그릇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해요. 뭐 상자를 떠올리셔도 되고 그릇이나 공간 이런 거 뭔가를 담아둘 수 있는 어떤. 자, 그래서 자, 40 어차피 여러분들이 40이라는 그 어떤 하나의 값을 여러 번 사용하고 싶으면은 이 40이라는 값을 여러 개 만들 게 아니라 하나 만든 다음에 이거를 저장해 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저장됐던 거를 다시 꺼내 쓰는 게 경제적이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변수에다가 값을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변수를 사용하시려면 먼저 선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담기 위해서 그릇이 필요하면 먼저 그릇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릇이 필요하죠.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변수도 마찬가지로 변수를 내가 사용하려면 일단 변수를 먼저 선언해서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이렇게 변수 타입 앞에다 변수 타입 적고 뒤에 변수명을 적는 건데요. 자, 변수 타입 같은 경우는 이게 그릇의 모양과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그란 물체가 있고 네모난 물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물체를 담기 위해서 뭐 상자나 그릇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세모난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모난 그릇에 얘를 저장하는 거는 이상하죠, 좀. 맞지 않죠. 자, 대신 이제 이 동그라미 물체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런 동그란 그릇을 만들면 이게 쏙 들어가겠죠. 남는 부분도 없이 아주 잘 들어갈 거거든요. 자, 근데 이 동그란 그릇에다가 네모난 거를 넣으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겠죠. 버리는 공간이, 그죠? 그래서 네모난 물체를 담을 때는 동그란 그릇보다는 네모난 그릇이 훨씬 더 경제적이겠죠. 자, 그런 것처럼 그릇을 만들 때는 내가 저장하려는 것의 크기와 모양 같은 거를 고려해서 그거에 적합한 그릇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변수가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변수를 만들 때는 내가 어떤 거를 저장할지 고려해서 변수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 변수 타입이 이 그릇의 크기와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변수명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상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평소에도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자, 수납 정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뭐 상자 몇 개 준비해가지고 물체가 이렇게 물건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이렇게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정리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여기에 뭐 식기가 있고 책이 있으면 책은 책끼리, 식기는 식기끼리 담아두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죠. 책이랑 식기랑 같이 담아두면은 좀 불편하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식기는 식기끼리, 뭐 책은 책끼리 저장을 해둬요. 상자에 담아둬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요게 식기가 들어있는 건지 요게 식기가 들어있는 건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상자에다가 이렇게 붙여놔요. 아니면 써놓던가. 식기, 책 이렇게 써놓으면은 아 내가 식기가 필요하면 식기라고 붙어있는 상자를 갖고 와서 열어가지고 식기를 꺼내서 사용하겠죠. 식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처럼 상자가 여러 개 있을 때는 내가 어떤 상자에 뭐가 들어있는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름을 적어서 내가 구별하기 쉽게 해놓죠. 그런 것처럼 변수들도 이제 여러 개가 생기면은 우리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변수에는 뭐가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변수명을 통해서 적어둡니다. 그래서 변수를 만들 때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어떤 모양의 어떤 크기의 변수인지, 그리고 무엇을 담고 있는 변수인지 식별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변수 타입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숫자랑 문자 두 개 알고 있죠? 그래서 숫자를 저장하는 그릇, 문자를 저장하는 그릇 이렇게 두 개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숫자형 변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숫자 같은 경우는 뭐 넘버라고 해볼게요. 넘버. 변수 이름을 넘버라고 하고요. 이 넘버라고 이름 지어진 그릇 안에다가 우리는 숫자를 넣을 건데, 그럼 변수 타입을 여기에 int라고 해주시면은 자바에서는 int가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저장하는, 자 여기 int, 숫자를 저장하는 그릇, 그리고 넘버라고 이름 지어진 그릇,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그릇을 하나 얻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하게 되시면 이런 상자가 하나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자 하나 만들어지고 여기에 넘버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상자니까 뭔가를 저장할 수 있겠죠. 처음에 그릇을 처음에 만들면 당연히 우리가 저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빈 그릇일 겁니다. 빈 상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릇이 있어요.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필요한 어떤 물건을 또는 값을 저장을 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변수의 값 저장. 자, 먼저 준비되어 있는 그릇을 하나 가져오는데 그릇이 뭐 여러 개 있으면은 우리가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변수 이름으로 일단 가져오시고요. 넘버라는 그릇을 가져온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는 40이라는 값을 저장하고 싶어요. 40. 숫자 40. 40을 equal이라는 걸 이용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끝에는 세미콜론 항상 붙여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은 넘버라는 그릇에다가 40이라는 값을 저장하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반드시 이 date equal이라는 기호를 써서 저장을 하셔야 되고요. 자, 요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자, 요건 안 됩니다. 자, 자바 문법상 자바는 변수에다가 값을 넣을 때는 무조건 값이 오른쪽에, 변수가 왼쪽에 오도록 강요합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넘버가 변수죠. 변수는 equal 기준으로 왼쪽에 와야 되고요. 저장하고 싶은 대상, 값은 오른쪽에 와야 됩니다. 이렇게는 안 돼요. 자, 변수가 왼쪽, 값이 오른쪽입니다. 값이라고 하지 말고 저장 대상이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 됐습니다. 자,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숫자 말고 문자도 있는 거 아시죠? 문자. 자, 그럼 제가 넘버에다 40을 넣는 거 말고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밑에다가 넘버 2라고 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그릇이 이제 두 개인 거예요. 그죠? 넘버라는 그릇 하나 있고요. 넘버 2라는 그릇이 하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도 이퀄을 이용해서 저장을 할 건데 이번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제 이름을 저장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빨간 줄이 뜹니다. 그렇죠? 당연하게도 실행을 하면은 에러가 나고. 자, 이거 에러 보는 법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 에러가 났어요. 안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여기고요. 자, 이거 안 되는 이유는 넘버 2를 숫자 저장용 그릇으로 만들어 놓고 문자를 저장하려고 하니까 크기와 모양이 안 맞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안 됩니다. 그죠? 숫자 변수에 문자를 저장하려고 하면 안 돼. 자, int가 그 숫자라는 뜻이니까요. 그죠? 자, 이거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적어 놓고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에러 나니까. 자, 그럼 제가 이제 문자도 한번 저장하는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넘버 말고 뭐라고 할까요? str이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 볼게요. 자, 근데 여기다 int 하면은 이 str이라고 이름 지어진 변수에는 숫자밖에 저장을 못 합니다. 자, 그래서 int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을 string이라는 형태로 바꿔주면 이 스트링이 이제 자바에서 문자열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str이라는 변수는 문자, 더 정확히는 이제 문장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제 이름을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str은 문장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인데 여기다가 숫자를 저장하려고 하면 에러가 나겠죠.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트링은 이제 자바에서 제가 이제 문장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 자바 쪽에서는 문자열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문자열. 문자들이 나열됐다 해서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스트링은 문자열이고요. int는 자바에서는 숫자를 의미하는데 숫자 중에서도 정수를 의미합니다. 정수. 정수는 이제 소수점이 없는 거. 그래서 이 두 개로 일단 충분히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에 숫자 뭐 문자 말고도 뭐 소수 실수라고 하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논리값 이런 것도 있고 만화 배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이제 나중에 차차 하나씩 알아가도록 하고요. 일단은 int랑 string 이 두 개만 알아도 웬만한 거 다 표현 가능합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장까지 했어요. 변수 그릇 만들고 그릇에다가 내가 원하는 걸 저장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변수에 저장을 왜 해요? 우리가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갖다 쓰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그래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사용하는 방법은 자, 변수명을 값처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 변수명이 제가 변수를 두 개를 만들었는데 str이라는 변수가 있고요. number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 number에 제가 40을 넣어놨어요. 여기서. 그래서 number라는 변수에는 40이 들어있고요. 그 40을 사용하고 싶으면은 이 변수명을 값처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값이라는 건 이 40, 이게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40이라는 값을 출력해줘라고 하면 40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40 대신 여러분들이 여기다 변수명 넘버라는 변수명이었죠. 변수명을 적어주시면 이 변수명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그대로 사용됩니다. 40이죠. 넘버도 40이죠. 40 넣어놨으니까. 그래서 40이 나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40을 한 번 더 출력해 볼게요. 근데 이 넘버에 여전히 40이 저장되어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넘버에 저장된 40이 5번 나오는 거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결과 자체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여기다 40을 썼을 때랑 넘버라는 변수를 활용해서 40을 저장한 다음에 사용한 거랑 결과는 똑같은데 자, 이제 뭐가 다르죠? 우리가 넘버라는 변수에는 40이라는 값을 하나만 저장했어요. 하나만. 그죠? 그래서 내가 이 40이라는 값을 다른 값으로 바꾸고 싶으면 이 넘버라는 그릇에다가 40을 빼고 내가 50으로 바꾸고 싶으면 50을 넣으면 되죠. 그죠? 자, 해서 해볼게요. 자, 지금은 45번 나오는데 40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가 이 넘버라는 변수에다가 50을 넣으면 50이 저장되어 있고요. 우리가 변수를 이렇게 사용하면 저장되어 있는 값을 사용하니까 이 넘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싹 다 5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수를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동일한 값을 여러 번 사용할 때 여러 개를 표현해가지고 여러 개를 막 바꾸거나 하실 필요 없이 변수에 있는 값 하나만 바꿔주면 그 변수를 사용하고 있는 곳에 일괄적으로 다 한 번에 적용이 된다라는 편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됐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값이 50이 아니었어. 100이었어. 그러면 이 넘버라는 변수의 값을 100으로만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넘버라는 변수를 쓰는 5군데가 한 번에 바뀌는 거예요. 한 번에. 이게 훨씬 편하죠. 마찬가지로 제가 제 이름을 한 5번 출력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개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제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차태현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럼 이제 제 이름 차태진에서 차태현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게 되시면 이걸 다 이렇게 5번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name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제 이름을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 이름을 출력해야 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변수를 사용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5번. 자, 이렇게 하면은 차태진 5번 나오는 건 똑같은데 제가 개명을 했다. 차태현으로 개명했다. 여기만 바꿔주면 제 모든 이름이 차태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안 쓸 이유가 없죠, 여러분. 무조건 써야겠죠. 자, 여러분 코딩을 하다 보면은 이 코드 라인이 막 1000줄 만줄 넘어갈 텐데, 그렇죠? 그리고 제 이름이 막 100군데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 제가 개명했을 때 100군데 다 찾아서 고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수에다가 저장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